승무패 28회차 현매경부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수원FC 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FC 쪽으로 투표율이 좀 더 몰려 있는데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정팀 강원FC 사이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순항을 하고 있는데 이 김은중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안정된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10경기에서 10골, 경기당 평균 딱 한 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득점력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K리그 최소 득점 공동 3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최전방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칠레 용병 공격수인 몬레알 선수는 리그 9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었고 이 베테랑 공격수인 지동원 선수 역시 리그 10경기에서 딱 한 골, 그리고 192cm의 장신 공격수인 정재민 선수 역시 리그 6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전방에서 득점을 해줘야 되는 공격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이 수원FC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플레이메이커 윤빛가람 선수 역시 올 시즌 리그 8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력이 무뎌져 있는 수원FC이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공격 쪽에서 이승우 선수가 꾸준하게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는데 리그 8경기에서 3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수원FC는 확실히 이승우 선수를 활용한 공격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강원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윤정환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경기력이 나아졌는데 특히나 빌드업 시스템이 개선이 됐고 이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용병 공격수 야고 선수의 피지컬과 연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야고 선수가 연계를 해주고 공격 쪽에서 신의 양민혁 선수와 공격수 이상원 선수가 골 결정력을 발휘해주면서 이 수원FC보다 오히려 나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17골, 득점 순위가 전체 2등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강원이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난데 이 문제는 실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경기에서 19실점으로 실점도 가장 많은 팀이 강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빠꾸 공격 축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강원이 올 시즌 공격력과 빌드업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심에는 윤정환 감독이 이 미드필더 출신인 황문기 선수와 이기혁 선수를 다른 포지션에 배치를 하면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 미드필더 황문기 선수를 측면 수비수로 배치를 했고 이 미드필더 출신인 이기혁 선수는 중앙 수비수로 배치를 해서 이 두 선수 모두 미드필더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스, 빌드업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강원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상당히 매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두 선수가 다른 포지션에서도 최근에 잘해주고는 있지만 확실히 자기 포지션이 아니다 보니까 이 수비수로 나서고 있는 이기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김천전에서 백패스 미스를 범하면서 패배의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다소 불안감은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격 쪽에서 측면 공격수 양민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원이고 이 시즌 초반에 이상헌이라는 공격수가 굉장히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4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어쨌든 양민혁과 이상헌이라는 토종 공격자원들도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강원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공격력은 수원FC보다 강원 쪽이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드리면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김은중 감독 체제에서 공수 밸런스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이승우 선수를 앞세운 역습으로 공격 일변도로 나서는 강원의 뒷공간을 노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수원FC가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구도도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 화끈한 공격 축구를 바탕으로 공격력이 떨어지는 수원FC를 상대로 화력적으로 압도를 하면서 이 강원 역시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성남대 수원 삼성 K리그2 경기인데 성남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이 감독 교체를 단행을 하면서 그래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최초로 감독 대행 체제에서 리그 4경기에서 1승 3무 무패를 달리다가 직전 충북 청주전에서 아쉽게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이 첫 패배를 당했는데 어쨌든 최초로 감독 대행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FA컵 포함해서 8경기 3승 4무 1패로 확실히 시즌 초반보다는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문제인 것은 현재 성남이 K리그2에서 8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득점 순위가 꼴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공중볼 경합 지표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이 제공권 경합 전체 12등을 달리면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성남인데 이 문제는 이번 상대인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K리그2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중볼 경합 지표가 가장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전방의 장신 공격수 김현 선수가 제공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김현 선수의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이 먹혀들고 있는 수원 삼성이고 이 장신 공격수 뮬리치까지 있기 때문에 김현과 뮬리치 트윈타워를 활용한 공격 작업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김현과 뮬리치가 각각 4골씩 넣어주면서 최전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뮬리치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로 좋은 골감각 그리고 김현 선수 역시 리그 4경기에서 3골 3도움 3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원이 성남을 상대로 압도적인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김현, 뮬리치, 트윈타워를 활용해서 재미를 보는 그림이 상당히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수원 삼성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K리그2에서 무승부가 4번으로 이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고 이 수원 삼성의 경기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K리그2 선두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렇게 시원한 경기력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성남이 무승부 정도로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최근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승무패 27회차에서 니가타 산프이로 제가 프로토 구매를 했었는데 이 무승부 이변 극장골 적중이 됐었는데 이 니가타 대 산프이로 구도의 느낌이 조금은 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수원 삼성이 무승부로 통수를 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성남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김천 상무대 인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인천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무승부 빵꾸가 뚫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처럼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가시고 조금은 중립적인 위치로 본다면 무승부 이변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김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정정용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는데 K리그에서 6승 2무 2패에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고 10경기에서 실점이 10실점으로 포항 다음으로 적은 실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김천 상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김천 상무가 수비형 미드필더 김봉수 선수를 최근에 중앙 수비로 기용을 하고 있는데 리그 5경기 1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 김봉수 시프트가 먹혀들고 있기 때문에 이 수비 쪽에서 김봉수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있는 김천 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김천 상무가 구단 통산 최다 무패 기록이 2022 시즌에 기록했던 1승 4무 5경기 무패인데 현재 리그에서 5경기 3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이 무패 기록 타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천전에서 무패를 기록을 한다면 6경기 무패 신기록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귀추가 주목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항상 이 신기록은 잘 경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천에게 부러진다면
무승부보다는 인천의 승리로 부러지면서 신기록이 무산이 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김천상무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이동경 같은 핵심 자원들이 대거 입대를 하면서 이 전력이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동경 같이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들은 아직까지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투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전북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리그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용병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리그 10경기에서 5골을 넣어주고 있고, 직전 전북전 포함해서 최근에 3경기 2골,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인천은 무고사가 살아나야 힘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 용병 공격수 제르소 선수 역시 직전 전북전에서 어시스트를 2개나 기록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무고사 제르소 공격 원투펀치를 앞세운 인천의 역습 한 방이 날카롭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인천의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이명주 선수가 직전 경기 쇄골 골절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 중원 쪽에서 공백이 상당히 큰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인천의 이명주 선수가 중원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면서 이 몸싸움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이 파이터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K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중원 자원들로 이루어진 중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 미드필더 이명주가 빠지는 것은 인천이 김천을 상대로 중원 쪽에서 열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1번 경기 강원이랑 수원FC 경기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수원FC의 미드필더 이기혁 선수가 최근에 중앙수비로 나서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직전 경기에서 백패스 미스를 범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김천 상무 역시 원래는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인 김봉수 선수가 최근에 중앙 수비로 기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다가도 이 미드필더 출신의 수비수들이 간혹가다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다는 점에서 이 베테랑 공격수 무고사 그리고 용병 공격수 제르소가 버티고 있는 인천을 상대로 이 김봉수 선수가 의외로 치명적인 미스를 범하면서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 3번 경기는 과감하게 승패로 가르면서 인천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전남 대 경남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홈팀 전남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비가 흔들리면서 FA컵 포함해서 5경기 2무 3패의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수비 쪽에서 고태원, 유지아, 김종필, 김용환 같이 핵심 수비 자원들이 모두 부상 및 징계로 결장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전남이 최근에 5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당했고 5경기에서 10실점, 경기당 평균 2실점으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했기 때문에 하락세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격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발디비아 선수 역시 올 시즌 리그 8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폭발적이었던 지난 시즌보다는 발디비아 선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것도 전남이 조금 고전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토종 공격수인 김종민 선수가 올 시즌 4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 리그 3경기 2골, 5경기 4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남 같은 경우에는 발디비아 선수가 만들어주고 김종민이 마무리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전남 같은 경우에는 홈 성적이 2승 1무 1패 7골 3실점으로 확실히 원정보다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전남이 이번 경기 홈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은데 FA컵 포함해서 5경기 2승 3무 무패를 달리면서 시즌 초반 좋지 못했던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리그 4경기에서도 1승 3무, 조금은 무자비 면모가 있었지만 어쨌든 쉽게 패하지 않으면서 최근에 경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치명적인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올 시즌 경남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이었던 5골을 넣었던 공격수 원기종 선수가
지난달 29일 상무에 입대를 하면서 공격 쪽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이 원기종 선수가 공격 쪽에서 빠져나간 경남이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경남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전남이 수비가 최근에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이 경기는 경남이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경남이 최근에 쉽게 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전 골키퍼 고동민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지만 고동민 선수 대신에 나오고 있는 백업 골키퍼인 김민준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면서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경남은 이 김민준 선수의 선방 능력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FA컵에서 전남과의 맞대결 홈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던 경남인데 물론 양팀 모두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해당 FA컵 결과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 FA컵 경기에서 전남을 1대 0으로 잡아냈었던 자신감 그리고 최근에 김민준 선수의 좋은 선방 능력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경남이 끈적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래는 무승부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전남이 홈발을 받는다는 점과 토종 공격수 김종민의 골 감각이 좋다는 점, 경남의 핵심 공격수 원기종이 김천상무로 입대가 됐다는 점, 그리고 발디비아 선수의 한 방을 언제든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남이라는 점에서 그래도 홈팀 전남이 꾸역승은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4번 경기는 전남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도쿄베르 대 이와타 제1리그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이와타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쿄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승격팀인데 올 시즌 제1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승부가 7번으로 산프이로와 함께 제1리그 최다 무자비 공동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도쿄베르 경기는 무승부가 이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도쿄베르가 고무적인 것이 최근에 제1리그 8경기에서 2승 6무 무려 8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무자비 면모가 있지만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 무승부는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리그 5무 1패 5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홈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도쿄베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양팀 맞대결 모두 2연속 무승부로 끝이 났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가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이 무승부는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요 공격수인 소메노 이츠키 선수가 최근에 6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도쿄베르가 공격 쪽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 득점 패턴을 보시면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쿄베르의 강점은 세트피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수비적인 약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널티킥 실점이 3골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제1리그 팀들의 실점 패턴인데 이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페널티킥 실점인데 이 도쿄베르가 페널티킥 실점이 무려 3실점으로 올 시즌 제1리그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킥 실점을 내주고 있는 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실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널티킥 득점이 4골로 현재 제1리그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킥 득점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와타가 도쿄베르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수비를 공략한다면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이와타가 페널티킥 득점을 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저메인 료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올 시즌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11경기에서 10골을 넣어주면서 최근 리그 6경기 5골, 현재 제1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와타의 저메인 료 선수가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도쿄베르보다는 이와타의 저메인 료 선수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타 역시 최근에 J리그 6경기에서 3승 2무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승무패 27회차에서도 강호 요코마리 원정을 떠나서 1대1 무승부 이변을 연출을 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와타의 저메인 료라는 공격수의 순도 높은 골 결정력 그리고 도쿄베르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인 페널티킥 실점 부분에서 이와타가 페널티킥 득점이 4골로 J리그에서 페널티킥 득점이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이와타의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도쿄베르의 무자비 면모를 고려해서 무승부를 바치면서 5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간바 오사카 대 세레소 오사카 더비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세레소 오사카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더비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정팀 세레소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 사이드 이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간바 오사카가 최근에 2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 데다가 득점 순위 역시 J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가 세레소를 상대로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세레소 오사카와의 라이벌 맞대결에서도 2승 2무 6패 열세에 빠져 있고 특히나 홈에서도 세레소 상대로 1무 4패로 승리가 없었던 간바 오사카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치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무승부 이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어찌됐든 이 경기는 오사카 더비 경기이고 간바 오사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홈에서는 3승 1무 1패로 확실히 홈발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 특유의 홈발이 나와준다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5승 5무 1패로 무승부가 조금은 많은 모습이 있고 특히나 세레소가 특징적인 것이 용병 공격수 레오 세아라 선수가 올 시즌 리그 10경기에서 9골 1도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리그 6경기 연속골 7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레오 세아라가 버티고 있는 세레소 오사카의 골 결정력이 간바 오사카의 골 결정력보다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세레소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레오 세아라 선수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뛰어나지만 레오 세아라 외에 2골 이상 넣은 득점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레오 세아라가 묶이게 된다면 상당히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세레소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레소가 레오 세아라 선수가 침묵이 된다면 이 경기는 간바 원정에서 은근히 고전할 수도 있는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측면 크로스 득점이 5골로 상당히 강력한 측면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실점 패턴 중에서 측면 크로스 실점이 3골로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세레소의 강력한 측면 공격력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최근에 양팀 라이벌 맞대결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세레소가 압도적인 우위가 있다는 점, 용병 공격수 레오 세아라가 버티고 있는 세레소의 골 결정력이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측면 공격력이 강력한 세레소가 측면 수비가 약점인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측면에서 재미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세레소의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만 어쨌든 간바 오사카가 올 시즌 홈발을 받고 있다는 점, 이 경기는 라이벌 더비전이라는 점에서 무승부 이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부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후쿠오카 대 가와사키의 경기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후쿠오카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후쿠오카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도 무자비 면모가 있는데 J리그에서 무승부가 6번으로 최다 무자비 공동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그 6경기 2승 3무 무패를 달리면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간바 오사카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쿠오카의 특징이 평균 점유율이 42.7%로 제1리그에서 가장 낮은 평균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후쿠오카는 점유율에는 관심이 없고 상대팀에게 점유율을 내준 다음에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득점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그 11경기에서 9골로 두 번째로 적은 득점을 하고 있지만 실점 면에서는 리그 11경기 9실점, 최소 실점 공동 3등을 달리면서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역습 한 방으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1대0 꾸역승을 거두거나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지지 않는 경기, 무승부 경기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후쿠오카가 최근에 최전방 공격수 자이디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은데 이 이란 공격수인 자이디 선수가 최근에 리그 8경기에서 6골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후쿠오카가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준 다음에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있다가 자이디 선수의 골 결정력이 나오면서 1대0 꾸역승을 거두는 패턴이 이번 경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후쿠오카가 가와사키만 만나면 최근에 굉장히 열세였는데 10경기 기준으로 2승 1무 7패 열세이고 가와사키 상대로 5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가와사키의 천정 면모를 고려한다면 승패로 한번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후쿠오카의 승리를 노리는 이유는 최근에 후쿠오카가 무패를 달리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득점이 많은 팀은 아니지만 공격 작업 과정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둔 이 측면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4골로 압도적으로 측면 크로스 득점 패턴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무려 5실점이나 되면서 가장 높은 실점 패턴 비중이 바로 측면 크로스 실점 패턴이기 때문에 측면 크로스의 강점이 있는 후쿠오카가 측면에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와사키가 리그 5경기 3무 2패 승리가 없다가 직전 경기 우라와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6경기 만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어쨌든 최근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했던 가와사키이고 가와사키의 브라질 용병 공격수인 에리손 같은 경우에는 리그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용병 공격수의 골 결정력 역시 후쿠오카의 자이디가 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후쿠오카가 한번 천적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이 57.2% 전체 2등을 달릴 정도로 점유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기 때문에 점유율 꼴찌 후쿠오카는 가와사키에게 60% 혹은 70% 이상까지 점유율을 의도적으로 내준 다음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수비 후 역습을 굉장히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후쿠오카가 한번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쿠오카의 무패 상승세 그리고 자이디 선수의 골 결정력 탄탄한 수비력을 고려한다면 측면 공격력을 앞세워서 측면 크로스 수비의 약점이 있는 가와사키를 한번 잡아낼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경기는 후쿠오카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3억 5,900만원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